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미 해군 개섰거라! 항공모함 푸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항공모함 푸젠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 본 거는 설계 결함이다. 두려워할 거 없다. 미 항모에 비해서 60%의 전투력도 못 낸다. 뭐 이런 소리도 제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론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초로 전자식 캐터펄트를 이제 전력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과연 이제 미 항모랑 비교해가지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과연 언론에서 푸젠함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003형 항공모함이라고 하고요. 푸젠함이라고도 합니다. 만재배 수량은 8만 톤, 그리고 전장 316m, 그리고 폭 76m, 그리고 항공 장비는 전자식 캐터펄트 3개예요. 그리고 함재기는 J35, J15, 그리고 KJ600, 그리고 Z20, 약 한 50기 정도 되는 함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력은 약 30노트 정도 돼요. 이게 근데 속력이 30노트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국 쪽 주장이고요. 이게 함재기가 50기 이상 탑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거의 맞는 말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줄여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70기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사실상 푸젠함은요,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의 정신적 계승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 이거는 미 해군의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푸젠함이고요. 왜 푸젠함이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의 정신적 계승함이라고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다만 이제 정신적 계승함이라는 것 뿐이지 차이점은 꽤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포레스탈급은 캐터펄트가 4개예요. 근데 얘는 3기죠. 다만 이제 증기식에서 전자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포레스탈급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우수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는 이게 뭔 레이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푸젠함의 함교거든요. 요거는 실제로 항공모함에 달려있는 함교고, 지상시험 중인 함교를 누가 찍은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제 열심히 간첩질을 하는 그런 이제 밀당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푸젠함의 레이더는요, 타입 346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레이더는요, 054형하고 050 구축함의 메인 레이더로 사용한 녀석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탐지 거리는 약 400k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정보가 딱히 없으니까 딱 이 정도만 얘기 드리고, 푸젠함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캐터펄트일 거 아니에요. 원래 기존의 항공모함들은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요. 이 증기식 캐터펄트가 뭐냐? 말 그대로 증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뜨거운 증기를 쏴가지고 항공기를 날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전자식 캐터펄트로 넘어간 이유가 증기식보다 더 강력한 사출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넘어간 이유가 더 강력한 사출 능력 때문은 아니에요. 물론 미래에는 더 강력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일단 지금은 사출 능력 자체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왜 증기식을 버리고 전자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거 증기식이라는 거에 답이 나와요. 물을 끓여야 됩니다. 공간 문제는 좀 다음 얘기고요. 이게 물을 끓이는 게, 이게 항공기 하나를 사출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제 증기 양이 약 610kg입니다. 610kg의 증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끓여야 되잖아. 뭐 물론 이제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원자로로 무제한 물을 끓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그냥 바닷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담수거든요. 그러면 바닷물을 담수를 해서 그 담수한 물을 스팀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엄청 필요합니다. 함재기를 지속적으로 사출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항공모함이 어느 때나 그냥 함재기를 사출시킬 수 있다, 약간 요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을 끓여야 돼서 이 스팀을 모아놔야 되잖아. 근데 스팀이 충분하지 않으면 함재기 사출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사용 가능한 소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상 활주로보다 항공모함이 소티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해요. 항공모함하고 지상의 공군 기지하고 비교하면 하루 소티 차이가 지상 활주로가 훨씬 많거든요. 거의 한 3배, 4배가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물 끓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물론 이제 그 소티가 적은 이유는 캐터펄트도 있지만 항공갑판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도 걸리는 게 있죠. 만약에 이 충분하게 물을 끓이지 않고 캐터펄트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콜드런칭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거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영상인데 그래서 증기 콜드캣이라고 부르며 콜드캣이 죄송합니다. 콜드런치가 아니라 콜드캣이네. 죄송합니다. 콜드런치가 아니라 콜드캣이에요.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드캣인데 보면은 추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함을 못하고 추락을 해요. 요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그 캐터펄트의 그 증기식 캐터펄트의 증기압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방식이고요. 증기 압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증기압이 레일의 틈새로 새어나가서 제대로 압력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 콜드 런칭이 아니라 콜드 캣이 발생합니다. 단어를 자꾸 틀리는데 그냥 양해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전자식 캐터펄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큰 바꾸는 이유는 증기 압력이잖아요. 물이잖아. 물은 부식을 일으키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꾸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자, 푸제남은 기존의 미항모와 다르게 증기식 캐터펄트를 쓰는 게 아니라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해요. 근데 전자식 캐터펄트는요, 증기식 캐터펄트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증기식에 비해서 소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 높일 수 있냐? 일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증기식은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이멀스, 전자식 캐터펄트는 물을 안 쓰잖아. 물을 안 쓰다 보니까 증기식에 비해서 소티를 높일 수가 있어요. 단 증기식은 물을 얼만큼 빨리 많이 끓이느냐가 중요한데 이 전자식 캐터펄트는 레일에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축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차이가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식 캐터펄트의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증기식에 비해서 추력 조절이 자유로워요. 뭔 소리냐면 증기가 압력을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세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보다 그 작은 힘을 적절히 컨트롤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전자식은 전압을 얼마나 걸어주냐에 따라서 사출 용량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전자식 캐터펄트는 0에서 100까지 단계별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럿과 함재기의 스트레스를 덜어줘요. 그리고 드론과 같이 가벼운 기체들에게도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파일럿과 함재기의 스트레스를 덜 준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가속을 되게 리니어하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기식은 이게 시간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증기식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가속 피크야. 근데 파일럿이 느끼는 가속도가 4G인가? 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전자식 캐터펄트는 가속을 하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쪽이 더 부드럽게 가속을 하는 거잖아요. 얘가 확 가속하는 거고 얘는 부드럽게 가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가속한다는 거는 그만큼 파일럿과 항공기, 함재기들의 스트레스를 덜 준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전자식 캐터펄트가 미국에 비해서 길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는 그냥 사진으로만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 중국의 이 이멀스는 캐터펄트 길이가 더 긴 것 같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근데 길면 장점이죠. 그만큼 더 부드럽게 가속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저장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자식 캐터펄트는 에너지를 얼만큼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좀 다릅니다. 미국은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플라이휠 로터로 돼 있는데 엄청 크고 엄청 무거운 그냥 원형 쇳덩어리예요. 근데 함내 남는 전력으로 얘를 돌려요. 얘가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갖고 돌겠죠. 전자식 캐터펄트에서 이제 전기가 필요해. 사출해야 돼. 그러면 이 모터 있잖아요. 이 모터랑 이 플라이휠이랑 연결을 해. 돌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용기는 당연히 진공이에요. 회생제동 원리랑 똑같아요. 이 방식이 과거부터 사용해온 방식이에요. 신뢰성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꿨다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2번 나잖아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더 높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 더 높은 속도로 플라이휠 로터를 돌려주면 되잖아요. 얘도 돌아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보통 5600rpm인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기계적으로 무리가 간대요. 생각보다 이제 에너지 저장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쓰고요. 우리의 중국은 그럼 뭘 쓰냐? 우리의 중국은 그냥 배터리 씁니다. 준내 큰 배터리를 씁니다. 물론 이제 이걸 좀 찾아봤거든요. 이게 슈퍼 커패시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어렵지 그냥 배터리예요. 아니 그러면 리튬이온 전지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리튬이온 전지가 순간적으로 전압이 높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전자식 캐터펄트가 필요한 그 단시간 내에 높은 전압을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슈퍼 커패시티 방식을 쓴다는데 전기공학 쪽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배터리를 쓴다 약간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과는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입니다. 충전과 방전의 단순한 방식이에요. 에너지 손실이 적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배터리라고 했잖아요. 과충전되면 폭발 가능성이 있어서 전력 관리에 주의해야 됩니다. 조종님, 캐퍼시터는 콘덴서 같은 설비입니다. 캐퍼시터의 특성은 순간적으로 극히 짧은 시간에 방출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은 이멀스 시험 발사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구라가 아니에요. 증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판 조기 경보기 KJ600인가? KJ600입니다. 슝. 자, 이제 이거는 J35. 잠깐 되게 부드럽게 이착함하네, 얘네. 엄청 부드럽게 이착함하네. 이거 이함하는 거 보여줄 텐데. 자, 이렇게 사출. 미국이 이멀스 항공기 사출 테스트를 최초로 한 게 2017년이거든요? 생각해보면요. 불과 8년 만에 성공한 거예요. 10년도 안 돼서 지금 요렇게 한 거예요. 레전드입니다. 여튼 그래서, 미래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슈퍼 캐퍼시터로 방식을 바꿀 게 분명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플라이 휠이 신뢰성은 높은데 아까 말했다시피 에너지 저장 용량 자체가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더 용량이 더 높은 캐퍼시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진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착함할 때 에너지를 모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이함할 때 전자식 캐터펄트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전기를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함재기들 어차피 착함을 할 거 아니야. 그 어레스팅 와이어 땡길 때 그 힘으로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출할 때 또 쓰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걸 AAG라고 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중국도 AAG 요거 했다라고 하는데 뭐 지들 주장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푸제남의 의의는 뭐냐? 당연하겠지만 다양한 함재기를 쓴다는 겁니다. 푸제남이 랴오닝과 산둥함과 가장 다른 부분은요, 캐토바를 사용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캐토바를 사용합니다. 기존의 스토바 방식을 버렸어요. 현재 푸제남에는요, 조기 경보기는 물론 5세대 전투기 그리고 개량된 J15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랴오닝하고 산둥에는 이 KJ600 이 조기 경보기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 못 써. 스토바 방식으로는 얘를 이함을 못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푸제남은 가능하잖아. 일단 조기 경보기를 이함시킬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항공 작전 능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고요, 개인적으로. 뭐 여튼 그래서 랴오닝 산둥함과 다르게 푸제남은 캐토바 방식을 쓰기 때문에 함재기를 폭넓게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푸제남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푸제남이 공개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언론 분들인데 이런 기사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당장 푸제남이라고 쳤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 세계 최고라더니 중 최신 항모 푸제남 50년 된 미항모 절반 어쩌고 저쩌고 미항모 60% 수준이다. 가판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억가입니다. 일단 푸제남 가판 설계 결함이 있다는 건데 솔직히 억가가 맞거든요? 이게 왜 억가냐면 함재기 동시 이착륙은 배수량 8에서 10만 톤 대형 항모가 갖춰야 되는 필수 조건이다. 푸제남은 대형 항모인데도 사실상 함재기 동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 뭔 개소리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린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항공모함에선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하지 않아요.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할 수도 있잖음 하고 할 수 있는데, 자,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안전 문제예요. 이함하고 착함 동시에 진행하면은 가판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뭐 죽으라는 건가. 당연히 안전 문제가 있고요. 함재기들은요, 가판에서 무장을 하고요, 장착을 하고 연료를 주입합니다. 모든 함재기들은 경락고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용을 할 거면 무조건 가판 위에 와서 뭘 해요. 근데 가판에서 무장을 장착하고 연료를 주입하고 뭐 기타 등등 다 해야 되는데 이 뜻은 뭐냐?
갑판에 뭐 하나 잘못하면 불붙기 딱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함과 함께 착함을 하면 어디 화재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진짜. 이함씨 갑판 상태 사진을 보면요, 이 알 수 있어요.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는 거. 봐봐, 이함을 할 때는 함재기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착함 못해. 착함 다 하고 난 갑판 상태 봐요. 이 상태에서 이함 못해요. 이함과 착함은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억지로 하라면 할 수는 있겠지. 항공모함 수명 담보로 하면은 물론 하라면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모험을 거는 나라는 없다. 전시회도 그렇게 안 한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화재 사건입니다. 이함 작업할 때만 해도 뭐 하나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화재가 하나 발생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 이함 작업만 하는데도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데 그걸 착함 작업과 같이 한다? 아주 볼만하겠죠? 일단은 갑판 크루들이 좁은 활주로에서 작업하다가 다칠 수 있는 건 둘째 치고요. 조금만 실수해서 착함하는 함재기가 이함하는 함재기 충돌하면 아주 볼만하겠죠?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잦았죠?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왜 나오냐면 현대 항공모함들은 착함할 수 있는 곳과 이함할 수 있는 곳을 나눠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나눠놓은 이유가 착함할 때 착함에 실패해서 함수에 있는 함재기와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활주로의 길을 더 길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함할 수 있는 구역과 착함할 수 있는 구역을 나눠놓은 거지, 이함과 착함을 분리해서 동시에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적당히 알아야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이 이함과 착함을 동시에 한다라고 말하는 건 쌉소리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 캐터펄트 사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증기식 캐터펄트는 물을 끓여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의외라면 의외인데 필요할 때마다 함재기를 사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항공기를 사출한다는 거는 필요할 때 사출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끓여놓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금 대기 중인 함재기들을 다 사출시켜 놓고 그 사출한 함재기가 임무가 마치면 착함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모함 같은 거 영상 잘 보면요, 아침에 막 이제 일렬로 승무원 크루들이 막 일렬로 이제 활주로 한번 확인하고 아침에 이함을 시키고 밤에 착함을 시키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선 지적도 사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동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착함 동시에 못한다. 애초에 이 착함을 동시에 안 한다고. 이함은 이함대로 하고 착함은 착함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동 경로가 겹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킹받는 게 착륙과 이륙이라고 표현한 것도 준내 킹받아. 항공모함이 육지야? 이함 착함이라고. 좀 킹받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 받아쓰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아니 그 매체 중에 한 곳 정도는 사실 확인해줘도 되지 않냐? 그러면 푸제남은 갑판 설계에 문제가 없냐라고 말하면 갑판 설계 문제가 있어요. 동선 문제 있습니다. 이런 동선 문제예요. 동선이 최적화가 덜 된 건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자, 여기 위에 보이는 건 제럴드 포드급이에요. 캐터펄트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캐터펄트 있는 위치에서 가장 이제 동선을 가깝게 해야지 유리하거든요. 제럴드 포드급은 봐봐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바로 1번, 2번 캐터펄트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면 바로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요쪽은 약간 좀 멀긴 한데 괜찮아요.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돼. 여기는 약간 예비용 느낌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택싱을 하던가. 근데 다만 이제 푸제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엘리베이터만 써서 움직여야 돼. 여기 3번 캐터펄트로 가려면 동선이 이렇게 멀어져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3번 캐터펄트로 이동할 수는 없잖아. 여기 있는 엘리베이터는 1, 2번 캐터펄트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동선이 잘 돼 있는데 이 3번 캐터펄트로 가는 동선이 상당히 멉니다. 이거는 동선 낭비가 맞거든요. 이 좌측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두 개만 만든 이유가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보이는 선에서는 제럴드 포드급에 비해서 동선이 낭비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단점이 맞아요. 뭐 체급 차이일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포레스탈급도 엘리베이터가 좌측에 달려있어요. 다만 얘도 이 포레스탈급도 사실 푸제남이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동선이 최적화돼 있잖아요.
근데 포레스탈급 보면은 우측 엘리베이터는 괜찮아요. 우측 엘리베이터들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 좌측에 여기 엘리베이터 얘가 문제예요. 얘가 뒤에 있어야 됐었어. 앞에 있어요. 이거 실제로 포레스탈급의 결함이었습니다. 니미츠부터는 뒤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앞에 있으면 동선이 낭비가 되거든. 제가 푸제남을 포레스탈급 항공모함의 정신적 계승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동선이 최적화되지 않았다. 어쨌든 포레스탈급 다음에 키티오크급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미국은 핵추진으로 넘어갔는데 푸제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마지막 재래식 항공모함이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결론입니다. 언론에서 결함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비해서 푸제남은 굉장히 위협적인 항공모함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따지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항공모함이 맞습니다. 이제 중국 항공모함 중에서 최초로 카토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함재기를 풀스펙으로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멀스 또한 이 함 테스트를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다만 이제 부족한 게 있다면 핵추진이 아니라서 무제한 항속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 점도 004형 항공모함 가서 해결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004형 항공모함은 이미 기공을 했죠. 앞으로 그래서 동중국해 주변 그리고 이제 중국 주변의 국가들은 더더욱 긴장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성장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중국을 보고 있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전간기 때 미해군이 생각나요. 미해군의 배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지금 중국이 딱 그래. 1차 세계대전은 끝나고 미국이 지금 현재의 중국이랑 같아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미국이 과거 대영 제국이고 지금의 중국이 과거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끝!